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분명 순해 보이고 착하게만 보이는데 내면이 정말 강하고 단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됐기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안정된 정서를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 10가지와 그런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법, 그런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중하게 반응한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경솔한 행동이 드물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신중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마음의 평온함에서 비롯된다. 차분한 사람들은 성급한 행동을 잘하지 않는다. 그들은 깊이 생각한 뒤에야 반응한다. 반면 불안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한다. 그래서 자주 당황하게 된다. 차분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서 천천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답한다. 이런 모습은 그들의 신중함과 신뢰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행동은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서 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험이란 꼭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겪어봐야만 얻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책, 이 책에서 지혜와 위안을 얻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여 자신을 단련하여 간접 경험을 통해 차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침착함과 정서적인 안정을 기르는 것은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타고나야만 내면이 강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거절을 불편해하지 않는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대범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좋다는 말도 듣는다. 이들은 넓은 마음으로 행동하며 타인의 투정을 받아주고 이해하려 한다. 배우자가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왜 그렇게 운전하냐고 질책하기보다는 배우자가 무사한지 먼저 묻는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감정을 최우선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이런 성품을 악용해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으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자신의 감정 역시도 소중히 여기며 무조건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부드럽게 거절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최우선하여 지킨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맺고 끊음도 잘한다. 이들은 자신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잘 관리한다. 사람인 이상 거절이 어려운 사람도 분명 있다. 어렵다면 거절하는 기준을 세우고 예의 있게 거절하는 연습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준 세우기와 연습은 의사결정을 잘하게 만들어주고 자신감을 높이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항상 자신을 중심에 두고 행동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지 않는다. 세 번째,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한다. 우리 삶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에 대해 왜 그랬을까라며 후회하지 않는다. 대신 그때는 그랬지라며 과거를 담담히 받아들인다. 실수는 좌절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본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작은 성공이기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실수를 자양분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족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를 패배로 생각하지 않고
보완할 점, 더 좋아질 계기로 삼는다. 부족함을 인정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숨기려 하지 않고 자신을 비웃지 마라. 부족함을 인정하면 오히려 자유로워진다. 이는 마음이 크고 안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여기니까 보완해서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생각한다. 이런 태도는 자신감을 키우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 네 번째, 인간관계를 정리할 줄 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나쁜 관계에서 벗어날 줄 안다. 이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관계인 사람들과 정리할 때를 알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결단을 내린다. 이는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능력이다. 사람들은 종종 좋지 않은 관계에 머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는 경계를 정하지 않거나 정했다고 해도 행동으로 옮기기 두려워서 그렇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할 때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가진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관계가 자신에게 좋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의존하지 말아야 할 상대에게 의존한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하며 상대에게 과도하게 기대지 않는다.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면 상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하거나 화를 낼 수 있다. 이는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불편함을 줄 뿐이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타인에게 과도하게 기대지 않는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독설이나 질투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문제를 직시한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며 필요할 때는 관계를 정리한다. 이러한 태도는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이다. 다섯 번째, 허투루 뱉는 말이 없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뱉는 것은 좋지 않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에 맞는 말을 잘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대화 중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나 자기 관심사만 얘기한다면 상대방은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경우 대화는 지루해지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게 된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꽉꽉 채워넣는 것이 아닌 쓸데없는 말은 최소화한 상태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화 중에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나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 또한 이들은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다. 평소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그 능력을 드러내어 문제를 해결한다. 이는 팀 내에서 신뢰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항상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똑똑하고 계산 빠른 사람들은 자신과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평온하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불안해하거나 동요하지 않는다. 이들은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정서적 건강은 실질적인 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강하게 만들어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그 시간을 즐긴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모를 때가 많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알고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자기 개발을 한다. 이들은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활동에 집중한다. 그 결과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발전시키는 값진 시간이 된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 감정을 긍정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며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해준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 능력을 통해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더 깊은 만족을 느낀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이러한 태도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7번째,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도움은 진정한 배려가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간섭은 뒷말을 낳아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이가 아닌 직장 동료가 휴가 동안 성형을 하고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수군수군거리며 뒷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수술에 돈을 보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나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일에 집중한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곤 한다. 하지만 이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남의 일에 간섭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하면 자신도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존중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되며 이는 간섭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따라서 남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8번째, 자기 자신을 격려할 줄 안다. 내면이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들은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즐거움을 찾는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타인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면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기보다는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것이 정신적으로 안정된 사람의 특징이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라. 예를 들어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산책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기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 삶에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 남을 위해 너무 애쓰다 보면 자신의 행복을 잊기 쉽다. 따라서 자신을 먼저 돌보고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9번째, 이상하게 끌린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모자라 보이고 마냥 순둥이인 것 같지만 이상하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 이유는 그들의 내면에
깊은 지혜와 전략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서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속마음을 감추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보다는 조용히 무게감 있게 있는 사람이 더 흥미로워 보이는 경우가 많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말은 평범해지고 가치가 없어지기 마련이다. 특히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인상을 남기려 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이들은 말을 아끼는 방식으로 더 좋은 인상과 매력적으로 이름을 남긴다. 말을 많이 할수록 후회할 말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너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혀라는 야수를 현명하게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 야수는 끊임없이 나오려고 노력하며 제대로 길들이지 않으면 언젠가 재앙을 초래한다.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쉽게 따르지 않는다. 말은 인간관계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말을 적게 하면 실제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인다. 당신이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드러내지 않을지 신중하게 통제하면 상대는 당신의 목적과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다. 당신이 짧게 대답하고 침묵하면 상대는 초조해져서 자신의 속마음이나 말에서는 안 될 약점을 노출하게 된다. 상대는 당신과 헤어지고 나서 뭔가 빼앗긴 듯한 기분이 들 것이고 집에 돌아가서 당신과 함께 나눴던 오늘의 대화를 곰곰이 되씹어 볼 것이다. 결국 당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게 된다. 인간관계 고수인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매력을 활용해 관계를 조율하며 필요할 때는 침묵을 유지하고 적절한 말을 던져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들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상대방이 궁금하게 만들고 더 알고 싶게 만든다. 이러한 전략은 인간관계에서 큰 힘을 발휘하며 그들을 더욱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존재로 만든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적절한 순간에 필요한 말을 던지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침묵을 지키며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훤히 드러내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런 접근법은 당신을 더 똑똑하고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10번째, 화를 금방 풀고 뒤끝이 없다. 순해 보여도 내면이 강한 사람은 화가 나도 금방 진정된다. 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갖고 있지 않고 쉽게 멀리 보내버린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은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행복하기 어렵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면 사람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가지면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자기만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이 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는 깊게 숨을 쉬거나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순간의 감정을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가지지 않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긍정적인 태도로 생활할 수 있다. 맞는 말도 상황 봐가면서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듣기 싫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솔직하게 충고를 할 때 그것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말하지 하고 불쾌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런 경험을 떠올려 보면 항상 할 말을 다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옳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속마음을 말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 진심을 다해 말하는 것으로 둘 다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막상 속마음을 내뱉으면 말한 사람만 속 시원하고 듣는 사람은 당황스럽거나 불쾌하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속마음을 드러낸다고 해서 진짜 친구가 되거나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때 속마음을 말해도 괜찮다. 하지만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예의 있게 말하고 듣는 사람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것이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라면 입을 다무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에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드러내더라도 정도를 조절해야 할 때가 있다. 정직도 때로는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정직은 정직이 아니라 예의 없는 것이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배려심이 부족한 것이다. 친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바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그 친구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여 부드럽게 충고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처럼 말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진심을 다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다면 그 진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순해 보여도 내면이 강한 사람의 공통점과 이들처럼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